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쿠퍼 스텔라입니다. 저는 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논문을 들고 온 날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들 하고 지금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마키아벨리즘이 워낙 이제 유서가 깊은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먼저 외전부터 해보고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이해한 후 이 논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외전으로 진화론, 게임이론, 보복이론 이 세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진화론이죠.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이 진화한 건가 뭐 진화되어 왔나 이런 얘기가 논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진화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진화론 근데 아시지 않나요? 스텔라도. 진화론 누가 말한 거죠? 다윈? 다윈. 네. 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이 뭘까? 이걸 이해해야. 네. 다윈 진화론의 두 가지 간단하게만 제가 뭐 이 진화론만 해도 뭐 저희 3년 해도 모자랄 거예요. 네. 그런데 3년이 뭐예요? 10년을 해도 모자랄 테지만 간단하게 두 개. 자연 선택과 돌연 변이. 요게 진화론의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자연 선택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나왔을 텐데.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돌연 변이. 돌연 변이는 뮤테이션 그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이제 선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잘 맞는 놈은 살아남고 적응한. 네. 그런 살아남고 그다음에 환경에 안 맞는 거는 살아남을 확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환경에 계속 맞는 게 남다 보니 요게 진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일을 하다가 뭐 이거 좀 심한 얘기인데 놀라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팔이 잘렸어요. 요게 이제 유전되느냐?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변화가 일어난대요. 환경에 적응하면. 그러니까 추운 곳에 살다 보면 추운 곳에 맞는 어떤 생존한 동안에 추위에 적응하는 어떤 유전자가 이제 약간 이렇게 유전자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으면 전달이 안 되고 살았으면 요 생존에 약간 변화된 그게 후세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유전 형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의 설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특별한 환경에 적응이라기보다는 뭔가 특이한 게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전자가 바뀌는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로 간다. 뒤로 가는데 이렇게 돌연변이가 됐더라도 환경에 적응이 되면 계속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가 남아있을 거고 근데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환경에 안 맞아요. 그러면 걔는 사라질 거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을 설명하는 이론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도 요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우리한테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좋은 거라면 살아남았을 건데 뭐 이런 이제 검토를 우리가 다음에 소개할 논문에서 해줍니다. 네. 그러면 마키아벨리즘은 어떤 하나의 이제 현상인 거잖아요. 네. 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면 이게 지금의 세상도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고 있어요. 논문에서. 네. 스포일을 할 뻔했어. 네. 방금 이제 입을 이렇게 다무시는 것을 아주 잘 참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뭔가 더 찾아보시고 학습하시고 다음 이 논문. 정도만 이해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하여튼 더 많이 이 알면 스텔라의 이 학습 욕구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그니까요. 해가지고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그렇긴 있듯이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또 너무 과도하게 그 미션을 드릴 뻔했네요.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고 논문을 함께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게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게임 이론 중에 게임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평생 연구해도 모자랄 만큼 실제로 게임 이론만 평생 연구하신 분도 계세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이 마키아벨리아니즘 논문에 게임 이론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가 이게 매번 읽을 때마다 저는 헷갈려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제가 이래서 저는 IQ 테스트를 이 죄수의 딜레마로 하거든요.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느냐 아니면 되게 어려우냐. 그래서 제 IQ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가 입증해주고 있어요. IQ가 높지 않아도 이렇게 영어 논문을 잘 읽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뜻입니다. 또 이제 너무 탁월한 나 이야기를 하시네요. 결국은 훌륭한 나. 네, 훌륭한 나. 네, 너무 멋진 나. 네. 자, 이게 이제 제수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인데 요게 93년도에 윌리엄 파운드스톤의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쓰여진 거래요. 그래서 이 이제 게임 이론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현대 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범죄 조직의 2명의 구성원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어요. 죄수잖아요, 죄수. 2명이에요, 2명. 근데 이 둘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따로 이렇게 가둬놨어요. 네. 그 따로 가두어진 이제 죄수 2명이 있는데 경찰이 두 사람의 주요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 네. 완전히. 네. 그 나머지는 자백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혐의나 이제 증거로 1년 정도 형을 선고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헷갈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나머지 여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정황상 이제 아는 거예요. 네. 혐의가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은 경찰로서 이게 범죄가 있다면 그걸 다 밝혀서 처벌하고 싶겠죠. 그게 그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범죄를 캐내려고 하는데, 근데 현재 확보한 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백을 이제 이렇게 종용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죠? 네. 너 불어라. 네. 근데 그냥 불겠어요? 아무 혜택도 없이. 그래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또 둘이 공모한 범죄예요. 둘이 서로 범죄 다 알고 있어요. 둘이 같이 한 거예요. 공범. 네, 공범이에요, 공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입을 다물면 쟤도 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불면 쟤도 벌을 받아요. 그냥 공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불 때 조건이 있겠죠. 저 빼주면 내가 불 수도 있지. 이걸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당연히 그걸 알겠죠. 그 불면 감형을 해줄 거냐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이제 배신을 종용을 하고 배신하면 그 대신 너한테는 풀어주겠다. 네,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이 죄수가 그리고 이제 불면 저쪽은 이제 3년을 받아요. 3년을 받고 근데 둘 다 불면 저쪽도 이제 경찰한테 가서 야 너 불어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쟤 벌써 불었어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한쪽이 불고 한쪽이 안 불면 얘는 석방되고 얘는 그러니까 풀려나고 얘는 3년형을 받아요. 근데 둘 다 배신을 하면 2년형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과연 이제 며칠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불 수도 있을 텐데. 불면 나 3년인데. 네. 나도 불어야지. 뭐 이러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 다 불면 2년. 이 상황을 이제 경찰이 이렇게 딱 제안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죄수는 부를까 참을까? 우리 둘 다 참으면 1년이면 되는데 불고 나갈까? 나만 나갈까? 나만 나가려고 했다가 쟤도 불면 2년이네?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꽤 비슷하다 해서 이제 인기를 끄는 이론인 거예요. 게임 이론. 이거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이게 마키아벨리즘에서도 그게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 0과 3, 그다음에 1년은 아무도 안 불었을 때, 2년은 둘 다 불었을 때, 그다음에 0년, 3년은 이제 한쪽만 불었을 때에 관한 가정을 수립해 놓은 거죠. 우리 인생의 축소판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이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참고할 게 많다. 그런 것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하나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묵할 것인가, 누설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협력을 이탈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생각지 못한 날카로운 저라면 질문을. 죄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수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이거에 관하여 그 생각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현대사 영화를 보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감옥에서 끝까지 이제 불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사실 부신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영화나 이런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끝까지 참아낸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때 저를 대입시켜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나는 독립군 쪽에 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내가 어떤 일제 앞잡이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독립군이 됐다가 이제 잡혔어. 근데 그때 내가 어디까지 견디고 참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참으려고 할 텐데 과연 나의 한계가 어디일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험해 본 바가 아니어서 내가 목숨을 버릴 때까지 내가 과연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끔 반성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데 닥치지 않으면 예상하기는 참 어렵다. 내가 맞아요. 이렇다라고 정말 할 수는 없다. 왜냐면 거기서 수많은 유혹과 고문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거는 나의 연약한 육신이 얼마나 고문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의 걸로 프레임이 맞춰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나의 소신을 두고 거기에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로 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약간 같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강도가 그래서 이 강도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서 사실은 형기가 늘어나는 건 고문과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그동안은 자기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어쨌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봤을 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형량을 만약에 불고 안 불고가 있어서 내가 뭐 불면 무기징역, 안 불면 사형 뭐 이런 거일 때와 선택이 되게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실험도 이제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근데 그게 실험으로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죄수를 모아놓고 하지 않는 한은 실험실에서의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을 놓고 한번 선택해 보자면 맞아요. 요 정도 비율이라면 저는 안 불어요. 1년 살고 말죠. 3년 살아야 되는데요? 안 불면 둘 다 안 불. 그렇지. 3년 아니까 3년 살 수도 있죠. 저쪽이 불면. 네. 근데 뭐 3년 후에 다음을 도모하겠죠. 그래서 나는 안 불 것 같아요. 진아는 어떠세요? 저도 안 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내 개인의 그런 갈등보다는 그 공범인 그 사람과의 신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
근데 공범을 저질 정도의 신뢰라면 저는 그냥 믿고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안 불 것 같아요. 네, 안 불 것 같고 이제 제가 안 불었을 때 1년이거나 그럼 우리 뭐 하나 3년. 합시다 같이. 1년이거나 뭐 같이 하나 범죄를 한번 네. 공모해서 잡히더라도 안 부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거나 3년인데 만에 하나 이제 동맹을 맺던 상대방이 이제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형을 살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3년 정도 살고 나오면 그렇죠. 또 새로운 세상이 뭔가를 무너지는 건 아니고.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해서 그 정도는 감수 이게 가능하지 뭔가 않을까.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뭔가 기간이 나의 인생에서 남아 있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마키아벨리즘에서 되게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 되게 이제 대학교 때 우연히 읽었던 심리학 서적에서 봤던 용어인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다뤄보니까 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지? 라는 이제 회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분들도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이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방송인이 다 됐어요. 네. 티포텟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 방금 친 거요? 네. 네. 이게 tit. 그러면 스텔라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럼 또 저도 같이 치고 싶진 네, 않은데. 그게 텟이에요. 그 안 하면 이제 티포텟이 아닌 거고 이렇게 툭 쳤더니 나도 툭 쳐. 그게 티포텟이에요. 오, 그 한국에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티포텟. 맞아요. 오, 네. 뭐 사실은 저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다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네. 뭐 아는 게 중요하죠. 네. 티포텟은 그냥 음역으로 티포텟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보복 전략, 보복 이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되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주는 대로 되돌려준다. 네. 그러면 티포텟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툭 치면 툭 되받아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너무 어렵게 살지 마라.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면 돼.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 사이에서 이게 항상 사회적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스텔라한테 뭘 좀 잘 해줬어요. 근데 먼저 잘 해주는 걸 시도합니다. 먼저 잘 해주는 걸 시도해요. 그러면 스텔라가 저한테 내가 이거 쉽게 말하면 밥을 한 끼 사줬어요. 그러면 스텔라가 어떻게 할까요? 맛있게 먹죠. 네. 그리고 다음을 도모해야죠. 대답이 느리네. 이 전략 이거 위험한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음에는 절대 사주면 안 되겠구나. 요게 티포텟 전략이에요. 근데 스텔라가 또 사줬어요. 저를.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게 돼요? 사주겠지. 다음에 또 사주겠죠. 그러면 이제 주고받고가 되겠죠. 근데 한 번 안 사줬어요. 근데 한 번 더 사줄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다 티포텟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용서의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리더십에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리더가 먼저 뭔가 구성원에게 뭔가를 베푼다. 뭔가 배려를 한다. 뭔가 존중을 먼저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고 이 친구는 뭐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군. 이 친구는 좀 편하게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다 리더십의 어떤 하나의 그 전략적 접근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즘도 티포텟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요 개념을 이해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오, 잠깐 이제 영어적 표현이 지금 떠올랐는데 give and take가 있잖아요. 네. 근데 give and take가 보면은 give가 먼저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받고인데 잠깐 이제 우리들은 좀 어떤 것을 더 이제 편하게 지금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나는 우선 기부를 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상대방으로부터 테이크한 이후에 기부를 하는 편인지. 나의 전략은 어떠한 편인가요? 저는 주는 게 훨씬 편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줄 때도 뭔가 되돌려 받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면 다행인데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는. 반 마키아벨리언이즘적이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논문에서 하는 얘기. 네, 방금 놀랐어요. 지킬은 아이든 줄. 네. 진아는 어떤가요? 네, 아니, 진아의, 실제로 우리 네. 부모들이 이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그런 점에서 되게 시사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무 너 착하게 살면 안 돼. 이 얘기 하잖아요. 이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아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네. 저는 관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우선 사회적으로는 주는 거를 더 편애하고 달처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남편한테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 네, 특히 남편. 음. 남편 너무 미안하지만 근데 그거를 많이 고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고칠 수 있겠네. 아 좋다. 그 남편한테 제가 마키아벨리죠. 네. 네. 여기 관계에 따라 좀 다르다. 마키아벨리안이즘에 네. 그 젠더 이슈도 살짝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의 가까운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의 사람 이렇게 구분해 줬는데 네. 만약에 누군가를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좀 어떤 편인가요? 저는 그럴 때는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네. 주고 본다. 네. 쿠는 어떠세요? 저 당연히 그런데 뭔가 관계를 열려고 한다면 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뭔가 해코지를 먼저 시작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내가 뭔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뭔가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 협력을 도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상대가 나와 뭔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써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겠죠. 저는 협력의 필요성을 그때까지는 느끼지 못했고 그는 먼저 느꼈고 그러면 이제 그가 제스처를 저에게 협력적으로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스텔라한테 하면 어떨까요? 나 궁금하군요. 저는 예전에는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줬구나. 자연스럽게 그냥 어울러 지내는. 그랬군요. 주는 것과 네. 받는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었다.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의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네요. 또 굉장히 외향적이기 때문에 외향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전교생은 내 친구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서 별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학생 회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책을 보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기브하는 것이 더 나을까? 테이크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 그 사이에 있는 게 나을까 했는데 저 생각이 들어보니까 그냥 기브가 낫겠다. 전략적으로. 책을 통해서 그 개념을 알게 됐다. 네, 그렇죠. 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죠. 네. 무지에서 이제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된 건가? 지식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됐군요. 혹시 애덤 그랜트에게 큰 영향을 받으셨나요? 다양한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꼭 그 얘기만 받은 것은 네. 네, 이 티포테 전략은 매우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줘보고 되돌려오면 나도 또 계속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가 발전되는 것인데 이게 다양한 실험이나 또 실제 적용에서도 성과가 좋대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뭐 호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해보고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이제 그만. 그다음에 계속 돌아오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현재 이제 경제 거래라든지 국제 관계 이런 또 사회적 상호 작용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는 늘 티포테 전략을 구사하고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그리고 수 있죠. 티포테 전략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그 내가 누군가로부터 테이크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기브를 할 차례가 됐을 때 상대방마다 받고 싶은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봤어요. 쿠가 CEO고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덕분에 먹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데
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쿠에게 제가 밥 한 끼를 이제 사드리는 것이 쿠에게 기쁨일까? 아니면 제가 이제 쿠퍼 안에서 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맛있는 걸 사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잘 표현하는 게 그의 기쁨일까? 고민해봤을 때 그런 고민도 해요? 가끔 하죠. 네. 둘 다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런가요? 네. 했을 때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받고 싶은 결론은 이제 밥을 사주질 않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드려보는 것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네요. 이론이기도 하다라는 네. 거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마키아벨리즘의 논문을 이렇게 펼쳐보기에 앞서서 주요하게 이렇게 3가지 이론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윈의 진화론,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이제 보복 이론 3가지를 다뤄봤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마키아벨리즘 논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